변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은 찾아가는 인물 초대석에 암 환우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글로벌 리더 비오신코리아 강종옥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현재 의학계는 아직도 암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암 극복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강종옥 대표님은 통합 암 프로그램인 핵심 면역 치료를 발전시켜 암 환우들의 생명 연장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와 치유 이야기를 주제로 암 집중 치료에서부터 회복기 치료에 이르기까지 암 극복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호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까지 오다 보니까 도심이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힐링도 되고 아늑하다는 분위기를 받았는데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저먼 스타일입니다. 저먼 스타일. 독일에 보면은 그런 중소 기업들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많이 있고 또 사무실들이 어떤 산자락, 자연하고 이렇게 공간된 그런 어떤 부분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5년 회사의 역사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이쪽에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가 선택을 잘해서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만족해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20년 전에도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했던 것이죠. 예, 예. 제가 또 오기 전에 비오신코리아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살짝 해봤는데 1995년 전국 약사회와 더불어서 영양학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독일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 독일 생물학적 암치료재단의 학술과 임상을 우리 국내 의료진에게 소개하고 또 제품을 제공하는 관련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가볍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비오신 코리아는 25년 전에 독일의 생물학치료재단의 학술 정보 그리고 임상을 국내 의학계에 이걸 좀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암 환자에 대한 어떤 생명 연장과 삶의 질을 위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오신 코리아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독일의 생물학적 암치료 재단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최악의 왕국이면서 또 생물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누구나 다 그러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왜 배경이 뭐 어떻게 됐을까 그럴까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은 약물에 대한 부분을 찾았죠. 그래서 모든 어떤 케미칼 약물들은 하나부터 100까지 거의 부작용이 없는 어떤 제약이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것을 먼저 인지하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어디서 개발할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생물학적 제재를 통해서 부작용을 더 줄이고 또 대체 의약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닥터 하거를 중심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암치료재단 그거를 만들고 또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약물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런 어떤 배경에 가장 또 정통의학을 갖다가 인정하지만 또 자연학에 대한 부분이 유일하게 세계에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의 근거를 두고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독일의 그 암이라는 어떤 질병을 우리가 생각한다. 암은 산화바의 잔유물입니다. 그래서 산화바가 시작해서 암이 발병되고 또 그 부분을 암이 발병돼서 치료하는 부분에서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제일 극한 독극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에 대한 원리가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게 되면 암이라는 어떤 부분은 정상세포보다 분열이
엄청나게 빠르다. 네. 이것에 착안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분열이 빠르고 정상세포보다 훨씬 넓으니까 그거를 치료하는 원리였는데 결국 정상세포에서도 분열이 빠른 세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상세포의 분열이 가장 빠른 세포 중에는 혈액세포가 있고 또 점막세포가 있고 또 관절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세포를 보면 분열이 가장 빠르는데 거기에 구성성분을 보면은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 해소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혈구는 면역을 다루는 게 면역이 떨어지고 적혈구는 산소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공급해서 세포 재생을 하는데 세포가 개사되고 또 혈소판에 대한 수치가 떨어지면 감염이 빨리 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해서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매우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면역 저하가 되고 또 치료 과정에서 암 환자들의 면역이 결핍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의사들 또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거를 해가지고 독일의 생물학 치료 암 재단을 만듭니다. 근데 그 재단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나는 R&D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제품들 연구 개발을 해줄 것이고 또 어떤 의사들은 나는 그걸 임상할 수 있는 그렇게 각자마다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독일의 생물학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중에서 독일 비오신이라는 회사는 바다달팽이의 혈액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그리고 셀레늄을 특화시켜서 그렇게 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고 또 항암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약물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비오신은 그거를 특화시켜 가지고 또 그 제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펩타이드 제제를 프로그램화 시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 대한 아까 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한도 줄이고 네. 또 그거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독일 비오신에서 아이큐가 무엇이냐 그러면 인터그레이티브 컨섭 온콜로지입니다. 암 환자 통합 프로그램. 네. 이거를 가지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유럽의 모든 종양학자들을 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2003년에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종양학회자들이 합의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항암제의 독성을 줄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이것이다. 그것이 아이큐입니다. 근데 그 아이큐를 가지고 국내에 제가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아이큐를 2004년에 닥터 하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독 생리학학회 이걸 창립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 대한 부분에 암에 대한 어떤 정보나 학술 그리고 임상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의학계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비오신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비오신 코리아는 25년 동안 오로지 암 환자들의 통합의학적 프로그램을 국내 의학계에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 환우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암이라는 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통합 암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전문적인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의사도 아니고 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존슨앤존슨이 아시잖아요. 아, 네. 존슨앤존슨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에 영업사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라코리아 이제 그 타이닌을 개발하는 회사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중심의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에서 그때 영업을 하면서 알지도 몰랐던 면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죠. 자, 그렇게 들었다가 1998년 국내 의약 분호바가 됩니다. 그래서 의약 분호가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 분담이 되잖아요. 의사 역할, 약사 역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도
역할이 또 분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테일만 할 수 있고 또 딜리버리, 운송만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의약분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약분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의약분업 때문에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주변에서는 저한테 도매상해라. 도매상 하게 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의사들이나 약사들 인맥이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기 싫더라고요.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아무튼 제 운명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안 가고 저는 이제 독일의 생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들어서. 그래서 네. 의약분업화 되면은 약국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좀 접목시키면은 내가 이제 시라코리아에서 들었던 것을 좀 이렇게 더 보완적으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제가 했죠. 그래서 단순한 생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그러면 제일 아로마 테라피가 제일 발달한 나라 독일. 독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쪽에 접목이 안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의사들하고 독일의 그런 병원 현황, 전문 병원 현황을 투어하게 됐어요. 네. 그때 투어했을 때 독일 비오신을 알게 됐고 독일 비오신에서 그런 생약에 대한 부분을 했고 또 거기에서 소개해주는 각종 어떤 전문 병원들을 투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어할 때 이제 우리가 가장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제 독일은 다 전문화됐더라고요. 이제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적인 어떤 전문 재활 클리닉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200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와서 간절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의무이 있어요. 근데 그 의무 주변에 그런 정형외과적인 특화된 병원을 만들어서 그걸 전문 병원으로 움직이면서 전문화, 다른 것은 아니면 정형외과적인 것만 좀 한다. 또 아니면 스위스의 유명한 공기가 좋은 어떤 부분에서 호흡기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병원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또 특화되게 또 신경정신과는 신경정신과에 대한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의 바드, 베르그 자반이라는 조그만 시골 그런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비오메드 클리닉을 제가 방문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런 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심 갖고 국내 학술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처음으로 운명적으로 닥터 하거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 닥터 하거 분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머리가 세 개인 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온콜로지 닥터이면서 또 면역 영양학 박사고 또 치료 물리학 박사예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온콜로지 닥터로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의료적인 트리트먼트만 계속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 그 암 환자들에 대한 면역, 영양 이런 부분이 결핍사니까 자기가 직접 하이델베르그 면역학 박사 과정을 받으면서 그 암 환자들 적용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그것만 해서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온열이나 치료 물리학에 대한 부분이 또 암 환자들 필요하다. 그래서 베를린 치료 물리대학 가가지고 또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독일의 이제 비오메드 클리닉 이제 그런 부분을 암재활 전문 클리닉이죠. 그래서 온천 지역에 그런 어떤 통합적인 컨셉을 가지고 암 환자 중심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 컨셉을 갖고 있는 그 닥터 하거를 만나서 그 닥터 하거한테 이제 그런 어떤 치료 과정 이런 것을 제가 듣게 되죠. 이제 거기서 더 감명 깊은 것은 자 그렇게 해서 1987년에 유럽 최초, 독일 최초로 암재활 전문 병원의 비오메드 클리닉을 설립해서 한 20년 가까이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했대요. 그래서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독일 등 유럽 환자들 또 멀리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하는 미국이나 할리우드에서도 오고 또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는 이제 부자들이 갔겠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암이 걸리면은 독일에 가서 재활을 클리닉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해년마다 많은 수백 명 정도에 대한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환자들은 그쪽에 통합적인 컨셉을 접근했을 때 기존의 치료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그런 부분은 확실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독일 등 유럽의 환자보다 아시아, 중동 그런 환자들은 점점점 나싱 거의 치료 효과가 미비하더라.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분석 결과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의료적 트리트먼트는 똑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족한 것이 심리, 정신, 우울증이 걸린 거고 네. 먹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의료적 트리트먼트가 나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을 갖다가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아시아의 환자들은 아시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동의 환자들은 미국의 미국 환자 그 어떤 시기나 정신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을 두고 거기에 의료적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암 환자의 삶의 질이나 생명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어떤 답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시점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명 보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 그런 어떤 치료 컨셉을 제공하면은 좋겠다. 단순히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비오메드 인터내셔널을 할 것이니까 당신은 한국의 병원을 만들어라. 그러면 한국의 암 환자들은 우리 치료사들, 의사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내서 교류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암에 대한 부분에 빠져들었고, 닥터 하거라는 인간성, 또 그렇게 또 훌륭한 어떤 철학, 이 정신을 제가 개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전문가여서 한 게 아니라, 무슨 또 하고 싶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운명적인 어떤 만남에 의해서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네. 그 떠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절망도 했었는데, 그분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할 수 유일한 방법은 제가 닥터 하거 기념병원을 만들어서 그 철학을 계승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2016년에 한국의 하소연 도곡온천에 비오메드처럼 똑같은 비오메드 암재활 전문 클리닉을 설립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또 그 부분을 앞으로도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정신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운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운명적인 것도 정말 운명적이지만 그 운명을 계속해서 이어온다는 거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하는 약속이죠.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저하고 약속했던 거, 또 뭔가 대가도 바라지 않는 어떤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세요, 두 분.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암이라는 질병이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항암제를 투여하면 조금 더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치료와 함께 병행을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어떤 치료 컨셉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해서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하는 우리 수술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은 수술적인 부분에 예과 의사들이 세계 탑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부분은 수술로 해서 그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암이라는 특성을 보게 되면 수술로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또 그 잔재된 암에 대한 99.9%를 갖다 다
제거하더라도 0.01%에 남아있는 그 종양 세포가 다시 재발을 하고 네. 또 다른 것에 전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특성을 그걸 감안해서 이제 항암제가 개발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의 어떤 제약 회사들이 그러기 위해서 항암제를 개발해서 그 항암제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렇게 설명하자면, 자, 60년대에 이제 항암제 개발이 돼서 세포 독성 치료제로서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심각한 아까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우리 독일의 생물학적 암 치료제도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간독성, 신독성이 있어서 또 암이 그러면 상당히 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일 것이냐 학자들에서 그러면 암세포만 표적을 해서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9시 뉴스에 보면은 글리백이 나오잖아요. 백혈병 치료제, 표적항암제.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암이 정복됐다고 이제 모든 부분이 다 그랬죠. 그런데 결국 글리백이 나오고 많은 표적항암제를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성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상당히 우리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상당히 트릭을 쓰고 또 그런 정상세포로 이쪽에 환경이 안 좋으면 다른 쪽으로 혈액과 림프를 타고 다른 데로 전이 돼서 또 자리를 안착하는, 그러다 보면 재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내성체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또 과학자들이 또 거기에 길을 막히고,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요즘 최근에 와서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부분에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많이 개발됐지만 그 또한 부작용이 심한 거지. 무슨 부작용이 있냐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을 해서 자기 세포를 갖다 공격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의사들 모든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서 면역의 원리가 맞다. 그래서 면역 치료를 가지고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 현대의학에서 가장 암 치료의 트렌드는 면역 치료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성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특히 특정한 어떤 성분을 가지고 면역 치료, 그거는 없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몸속에 생기를 올려주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역을 단순한 어떤 기적의 치료제나 어떤 면역 성분을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전부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제 암 치료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관점의 변화는 뭐냐면 그러면 암이라고 면역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결국 면역에 대한 부분은 물질 대사 질환 아니냐. 물질 대사 질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물질 대사라는 것은 우리 세포 내에 에너지원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연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료를 만드는데 연료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3대 영양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다 비타민류, 또 미네랄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효소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료를 줬을 때 에너지원이 만들어서 근육을 만들고 체중 감소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대부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치료 개념을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치료 과정에서 결국 투머 카키아사이즈상 결국 뭐냐면 근육 손실과 영양 손실, 뼈만 남아서 이렇게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은 물질 대사 차원에서 영양에 가장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영양과 운동입니다. 영양과 운동을 가장 기본적인 틀을 두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면역 기능을 높여서 현대학에 대한 항암제를 적게 또 항암제를 안 하고도 암을 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 노벨상을 수상하는 스웨덴의 카롤로스 그런 대학에서도 그 물질을 셀레늄에
물질을 해가지고 하이도스를 했을 때 단독으로도 그런 미네랄만 하이도스로 줬을 때 암이 간해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고 또 우리가 미국의 샌디에고의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전립선 암에 그런 물질을 줬을 때 암이 간해되더라. 이런 논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비타민, 분자 교정학적인 부분에서 하이도세지 비타민들을 통해서 암 환자 물질 대사에 에너지원을 적당히 줬을 때 그 면역을 높여서 스스로 암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문들이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1세기는 암 환자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은 면역 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예. 사실 육체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암을 앓고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운동이나 생활 습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닥터 하거는 네. 아까 제가 이 의료적 트리트먼트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보완학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 정신 이 치료가 환자의 치료의 가장 중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암 환자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나는 암에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암이 걸렸을 때는 거의 혼란스럽고 그렇죠. 내가 왜 이 병에 걸리고 왜 내가 뭐 죄를 많이 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훨씬 암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젊은 애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암에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기 전이 됐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암이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 이업을 하고 됐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냐 그런 부분에서 자포자기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 막 이제 뭐 대치약을 찾거나 뭐 엉터리 의학을 찾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 되다 보면은 더 치료 방법을 못 찾고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닥터하고도 암 환자들의 용기와 희망을 준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 용기와 희망을 주면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암의 특성을 이해하고 치료 개념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고 이런 부분이 한 심리 정신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암 환자 프로그램을 줬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 정신적인 치료에서 암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렇게 치료 의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유르베다를 하고 있잖아요.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것은 시기부터 한다. 시기부터 심리 정신까지. 네. 그 부분은 뭐냐면 독일에서 제가 상당히 감탄했는데 암 환자 전문 클리닉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암 환자들의 음식 아카데미를 합니다. 음식 아카데미는 어떻게 하냐면 암 환자의 좋은 음식을 선정해서 성분해서 그거를 가지고 조리 과정까지. 그렇게 이거 전부 다 내가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피한다. 조리 과정은 어떻게 한다. 그런 아카데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카데미를 하고 뷔페식으로 그러면 암 환자들은 그 아카데미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초이스합니다. 그걸 초이스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심리 정신의 어떤 이제 우리가 심리 운동을 하는가, 요가를 하는가, 명상 이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병원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나서 아까 우리 닥터 것처럼 이제 의료적 트리트먼트, 이제 그런 면역에 좋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료적 트리트먼트하고 나도 불고 왜 나중에 재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면 그때 또 충격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충격을 받게 되면 또 어쩌겠어요. 그게 또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은 암으로 죽지 않고 결국 그런 어떤 심리 정신적인 부분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항상 암 환자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모토로 그렇게 치료 방법을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 맞아요. 대표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사실 예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봐서도 치료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되게 고통받아 하시는 환우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같이 해주시다 보면은 더 훨씬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양 섭취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살짝 언급해 주셨던 한독 생의학 항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25년 됐잖아요. 네. 저희들 히스토리가 20년이고 이 암 환자 전문 프로그램에서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암이란 특성을 연구하고 또 암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에서 독일의 생물학적 암 치료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모토로 아까 독일 비오신에서 아이큐라는 암 환자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많은 독일의 암 재활 전문가에 도입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임상을 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 이제 현대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암 환자 재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데이터들을 1982년에 했으니까 지금 거의 40 몇 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생물학자들 하는 것이나 프로그램이나 임상에 대한 부분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IQ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근데 그 IQ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닥터 하그가 실행하고자 했던 그 통합적인 부분, 아까 심리 정신까지도 아울러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오고 데이터를 우리도 업그레이드 했고 또 닥터 하그 기념병원을 제가 2016년에 만들었던 부분에서도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온열요법을 접목시켜서 임상해 봤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거의 5, 6년 동안 임상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인보크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서 인보크라는 말은 면역을 깨워서 활성화시켜서 암 치료에 접근을 한다. 그런 거에서 아까 우리 21세기는 암 치료의 트렌드는 면역 치료다. 그 면역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암에 옛날에 감기가 걸리잖아요. 이게 네. 감기나 암이나 암은 물질대사 최종 단계다. 물질대사 단계에 최종된 것이 암이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은 암이라는 부분은 감기에 치료하는 거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단지 강도의 변화만 좀 틀리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현대의학이 발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연의학의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감기 치료의 예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어쩌요? 그냥 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하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억지로라도 먹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움을 하는 거 아니면 죽을 써서 이렇게 먹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궁이에다가 불을 뗐죠. 아궁이에다 불을 팍 떼가지고 구들장을 뜨끈뜨끈 네. 해놓고 이불을 이렇게 둘러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땀을 쫙 빼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감기가 다 나서잖아요. 네. 근데 그 원리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면역을 높여주는 거죠. 아. 이제 그런 어떤 원리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걸렸을 때 코로나도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이라면 똑같아요. 감기 증상이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면역의 자연학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면역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고 또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인버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한테도 그런 어떤 자연의학을 기초로 두고 그래 보완의학 또 그러면서 현대학을 해서 아까 현대학은 항암제나 이런 케미칼 의약 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심한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만들어 줬을 때 온전한 치료가 되고 암 환자 생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은 25년 동안은 계속적인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의학계에 제공하고 또 의학계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끝으로 정말 아쉽지만 끝으로 우리 암 한우들과 우리 전남방송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하게 했을 때 암은 아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이란 질병을 보게 되면은 산화바에 대한 잔유물이에요. 산화바와 생명에서 편리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합성제제를 만들고 그 합성제제를 통해서 많은 발암물질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암이 걸렸기 때문에 그 암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부분이야. 단지 진단학적인 부분에서 암 환자와 암 환자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암으로 진단됐을 때 암 환자, 진단됐을 때는 암 환자 아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뿐이지 결국 다 암 환자예요. 그래서 시간적이 가게 되면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암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어떤 암에 대한 특성이나 암에 대한 부분을 알았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또 내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내 주변의 친지들이 암에 걸렸을 때, 이런 통합적 개념에 대한 접근 어떤 재활 센터를 만들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또 내 가족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 이런 부분을 만들려면은 암에 대한 이해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의존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암이라는 특성을 좀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개념을 알고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부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가 가져야 했을 때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암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암이란 게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날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암에 대해서 나도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암 환우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암 환우들에게 오늘 방송이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방송을 보시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암 극복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꼭 시청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